1988년에 개봉된 건담 시리즈의 걸작 중의 걸작 기동전사 건담. 역습의 시하는 우주세기 팬들에게도 건담 팬들에게도 상당히 특별한 작품이지요. 건담 시리즈는 물론 역대 일본 극장판 애니메이션 사상 최고급의 완성도, 지금 봐도 작화가 살짝 나갔을지언정 연출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높은 완성도를 지닌 건담 시리즈의 바이블이지만 건담을 안 본 사람에겐 절대 추천해줘선 안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작들에 해당하는 작품 1979년작 기동전사 건담, 1985년작 기동전사 제타 건담을 이해해야 하며, 이걸 봐도 제타 건담과 역습의 시야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작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한 설명이 불친절하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추측해가며 이해해야 하는 어려운 작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토미노 감독이 진심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심지어 유일하게 진심으로 만들었다는 평을 듣는 걸작 중에 걸작이기도 합니다. 토미노 유슈키, 미야자키 하야오 두 감독은 일본에선 1.5세대 크리에이터라고나 할까요? 나이대도 비슷하고 활동 시기도 비슷해서 둘이 잘 엮입니다만 사람들은 아무래도 미야자키 감독의 작품을 더 높게 치죠. 다만 이건 토미노 감독에게 좀 억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미야자키 감독의 경우 스튜디오 지브리가 그를 위한 제작소인 반면 토미노 감독은 스폰서의 간섭, 적은 예산으로 고군 분투해야 했으므로 애초에 환경이 같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 다른 환경에서 싸워야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온갖 제약하에서 작품 활동을 하던 그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약하에 작품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턴웨이 건담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역습의 샤입니다. 팬들의 말을 빌어오자면 토미노 감독이 진심을 다해 만든 작품, 시간, 인력, 예산이 충분하면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 증명한 작품, 이 정도로 정리되겠네요. 그런데 사실 이 작품도 잘 뜯어보면 여러모로 부침이 많은 작품입니다. 역습의 샤는 건담 시리즈 중 마스터피스로 평가받지만 건담이 얼마나 어렵고 난해한지 증명하는 작품이기도 하지요. 작품 자체가 불친절한 면도 있고 이 작품의 다른 버전이랄까 파생작들까지 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작품은 극장판으로 공개되었지만 막상 찾아보면 별개의 작가가 그린 만화판을 차지하고도 버전이 3개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사실상 4개일 수도 있죠. 대체 어떤 버전이 있는가? 우선 우리가 잘 아는 극장판 애니메이션, 원래 역습의 시야가 될 뻔했던 벨토 치카 칠드런, 그리고 하이스트리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극장판은 1988년 3월에 공개된 작품으로 건담 시리즈의 첫 오리지널 극장판이기도 합니다. 4K 리마스터 블루레이의 부클릿에 의하면 처음 예정된 타이틀은 하이에스 건담이었다고 하죠. 이유인즉 토미노 감독은 이 작품을 끌어나가는 주체를 샤로 잡았으며 하이에스는 S, 샤를 능가하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토미노 감독의 착각이었다는 거죠. 샤의 스펠링은 S가 아니라 C로 시작하거든요. 결국 타이틀은 변경되었고 주역계 이름도 뉴건담으로 덩달아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설판 역습의 샤인 벨토 치카 칠드런으로 극장판 애니메이션 7 시나리오에서 제작사, 스폰서, 스태프에게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한 것이죠. 대표적인 것은 스폰서 입장에서 히로인으로 어울리지 않는 임신부인 벨토치카가 사라지고 첸 아기라는 아기처럼 웅크린 모습이 귀여운 히로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퀘스를 죽인 것이 하사웨이로 나오는데요. 뒷이야기를 그린 소설 섬광의 하사웨이는 이쪽 설정을 이어받았습니다. 나나의 미겔이 메스타 메사가 되고 듀네이가스가 글로브가스가 되는 등 일부 인물이 다르며 그 인물들의 묘사도 미묘하게 다르죠. 하지만 결국 반다이가 인정한 정사는 역습의 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토미노 감독은 이 작품을 영화의 소설판이 아니라 책 후기의 말을 빌리자면 모티브를 딴 소설 정도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습의 시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하는 책이라고 봅니다. 이 책이야말로 토미노 감독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니까요. 그 외 특이한 점이라면 하이에스 건담이 아니라 하이 뉴 건담이 등장하는 점인데, 정작 작품 내에선 뉴 건담이라고 표기되죠. 하이 뉴 건담은 이후 게임 등의 미디어에 등장할 때 구분을 짓기 위해 붙임 이름이에요. 하지만 하이 뉴 건담이 인기를 얻자 갑작스럽게 제작되어 실전에 투입시킨 뉴 건담과는 달리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가며 완성시킨 발전 현기체라는 설정이 붙었죠. 하이스트리머는 벨토 치카 칠드런과 마찬가지로 소설판 역습의 샤지만 이는 하이스트리머의 이름으로 도쿠마 서점의 잡지 애니메이츠로 연재한 것을 단행본으로 낸 것으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원래는 토미노 감독이 건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쓴 이야기지만 출판사가 2002년부터 기동전사 건담 하이스트리머로 이름을
이름을 바꿔 출간하면서 토미노 감독의 반응은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죠. 원래 토미노 감독은 하이스트리머를 역습의 샤와는 별도의 이야기로 제작하면서 역습의 샤의 이후 이야기, 후일담도 다루려고 했지만 이후 건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재출간되면서 결국 역습의 샤와 같은 결말을 맞습니다. 이후 2021년에 출간된 신장판에선 영화판을 답습한 정전, 즉 정식 이야기란 타이틀을 얻었죠. 역습의 샤 개봉 당시 관객들은 많이 혼란스러워했는데요. 제타 건담 이후부터 역습의 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서죠. 왜 제타 건담에선 동지의식을 가진 그들이 역습의 샤에서는 적이 되었는가? 하이스트리머는 그 사이의 미신 링크도 어느 정도 다르기 때문에 브라이트가 론도벨에 합류하기 전에 아무로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가 고스란히 실렸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파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역습의 샤의 마지막 네 번째 버전은 바로 기동전사 제타 건담 되겠습니다. 기동전사 제타 건담은 1985년에 방영된 이후 우주세계의 축이자 마스터피스로 자리 잡았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의 반다이를 대기업으로 만든 건담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작품이죠. 그런데 이 작품 원래 타이틀에는 기동전사가 없었어요. 1984년 11월에 발표된 언론 배포 자료에는 작품의 제목이 제타 건담 역습의 샤라고 되어 있지요. 이는 7월에 집필된 기획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레이트 메카니치 2018년 겨울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제타 건담, 서브 타이틀이 바로 역습의 샤죠. 하지만 이후 타이틀이 기동전사 제타 건담으로 바뀌었고 이후 더블제트를 만들고 극장판 계획이 생기면서 제타 건담 후반부의 이야기를 떼어 따로 극장판으로 만들면서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죠. 원래 기동전사 건담은 스폰서의 압력으로 인해 조기 종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극장판이 뒤늦게 하면서 후속작이 기획되었는데요. 토미노 감독은 이 제안을 받고 이미 퍼스트 건담에서 암으로 이야기는 끝났지만 샤의 이야기는 아직 할 수 있다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타 건담 역습의 샤는 샤가 주인공인 이야기가 되었는데 재밌는 건 토미노 감독 이 작품은 샤의 활약을 그린 게 아니라 아무로와 샤가 세대 교체를 하는 이야기로 기획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톤을 이어받았어야 할 카미우는 전장에 휘말려 쓰러져 가고 말지요. 그럼 원래 제타 건담은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이후 토미노 감독은 제타 건담 극장판을 제작하는데 여기에 카미우는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며 성공적으로 세대 교체에 성공합니다. 이것만 보면 원래 이야기는 밝고 희망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더블 제타 건담 LD박스에 있는 부클릿에 의하면 제타 건담은 샤가 카미우를 악의 천병으로 만든 이야기라고 적혀있지요. 여기서 재밌는 건 악이란 표현인데요. 퍼스트 건담이든 제타 건담이든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형태의 건담이든 건담이라는 작품에 적은 존재에도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물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며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희롱당하는 인간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 건담 시리즈의 매력이기 때문이죠. 샤는 이런 건담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 건담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적과 적의 싸움이라는 것을 몸 자체로 말하는 캐릭터였죠. 토미노 감독의 말을 빌리면 적의 존재를 가리키는 논리의 대변자라 하겠습니다. 풀이하자면 적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상징이란 거겠죠. 이 샤라는 존재는 우주세기 건담, 토미노 건담에서 상당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퍼스트 건담의 샤는 이야기의 축을 설명하는 대변자였으며 제타 건담 역습의 샤에서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샤가 이야기 전체에서 추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뉴타입이죠. 샤는 적이 어떤 존재인지 정의하는 존재였죠. 퍼스트 건담은 뉴타입이라는 공감력을 바탕으로 적이 가진 정의를 이해함으로써 공존의 길로 나아가는 인간의 기본 역량을 뛰어넘은 인식력을 주는 능력으로 묘사되었죠. 지온 공화국의 초대 수상 지온즘 다이쿠는 지오니즘을 제상합니다. 지오니즘은 지구를 비우고 우주로 올라와 뉴타입이 되어야 서로를 이해하고 분쟁을 멈출 수 있다는 내용인데 샤는 이 지오니즘을 이어받은 후계자죠. 그가 지오니즘을 이어받은 이유는 단순히 아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それから少しは大人になった。ザビ家を連邦が倒すだけでは人類の真の平和は得られないと悟ったのだ。なぜ？ニュータイプの発生だ。 이때 시청자들은 샤는 인류가 뉴타입이 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믿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럼 샤가 생각하는 진정한 평화란 무엇일까요? 그는 뉴타입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ニュータイプ一人の独善的な世作りをすることはいけないわ。私はそんなにうぬぼれていない。ニュータイプがニュータイプとして生まれ出る道を作りたいだけだ。私はただ世界を誤った方向に持って行きたくないだけだ。
애니메이션만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퍼스트 건담 소설판에서 아무로는 죽습니다. 마지막 시점에서 결국 주인공은 샤아가 되며 그는 뉴타입이란 새로운 인신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게 되지요. 그는 이후 주인공으로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샤아의 목표는 새로운 뉴타입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었으며 자신의 후계자가 그 길을 걸어서 평화를 위해 나아가길 바랬죠. 그가 기대한 후계자 바로 카뮤 비덴이지요. LD, 설정지 등에서 공개된 토미노 노트, 각종 인터뷰 편린에서 비춰지는 제타 건담의 원래 이야기, 더블 제타 건담의 제작이 정해지지 않은 시절에 만들어졌던 결말은 샤아는 애국으로 이끌게 되며 그를 정치적 동반자인 하만칸이 보좌하고 카뮤가 샤아 옆에서 그의 길을 이어받는다고나 할까 후계자 육성을 받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재미있게도 이 흔적은 극작판 역습의 샤아에도 남아있습니다. 샤아의 부관 나네인 미겔의 성우는 타카기바라 요시코로 하만과 같으며 그리고 샤아의 딸음과 동시에 질투하는 마치 아버지를 대하는 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균의로 남아있지요. 문제는 제타 건담 마지막에 카뮤의 자아가 붕괴되었고 샤아의 마지막 희망, 차세대 뉴타입이 사라져 버리고 만 겁니다. いくら希望を見出しても地球の重力に魂を惹かれた者たちのエゴに押しつぶされ結局はこんな悲しみだけが繰り返されていくならば一昔前の人々は9世紀のロケットの G に耐えながら空に上がった彼らは空にこそ希望の大地があると信じた自分たちを空へ追いやった地球のエリートたちを憎むことよりその方がよほど建設的だと考えたのだ地球の重力を振り切った時人は新たなセンスを身につけたそれがニュータイプへの開花へとつながったそういう意味では確かに空に希望はあったのだよくわかる話です。僕もその希望を見つけます。 하지만 카미유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미쳐버리죠.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샤아는 최후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하이스트리머에는 이런 대사가 나오죠. 현실적으로 인류 전체를 뉴타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인류의 업보를 짊어져야만 하지. 이렇듯 톰민의 우주세기는 어떻게 보면 샤아가 평생을 걸고 인류를 뉴타입으로 각성시키려고 노력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흐름을 극장판만 보고 예측하긴 어렵죠. 요즘이야 주인공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작품이 차고 넘치지만 건담이 나오던 시절에는 그런 이야기가 드물었죠. 하다못해 무적철인 전보드3처럼 주인공 일가가 몰살당하더라도 최소한 주인공은 살아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만 건담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토미노 감독은 자신이 만든 것은 샤아가 이끄는 이야기지만 샤아가 승리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지 않고 샤아가 형편없을 정도로 굴러 떨어지도록 만들었죠. 제타 건담에서 리더로서 감춰야 할 것은 감추며 카리스마를 뽐낸 샤아는 이 작품에선 자신의 연약한 모습, 속내를 드러내며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을 비춰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그 본질이 드러나요. 샤아에게서 아무로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パイロットでは体制は崩せんよニュータイプ能力を戦争の道具に使われるだけだ 샤아가 아무로에게 격정을 내뿜는 이유는 아무로가 뉴타입의 굴레에 제발로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연방의 파일럿이 되어 전쟁의 도구로 전락한 아무로. 그런 아무로와 샤아가 충돌하는 건 어찌 보면 필연적인 사건 아닐까요? 자, 이렇게 4가지 버전의 역습의 샤아를 간단하게 다뤄보았습니다만 실은 역습의 샤아의 다른 버전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1998년엔 플레이스테이션용 게임의 타이업의 일환 및 건담 20주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키타 코이치판의 역습의 샤아가 코믹 봉봉에 연재되었습니다. 코믹 봉봉은 본래 어린이용 잡지지만 이 작품은 일부러 연령대를 약간 올렸는데요. 그래서 그 장판보다 이해하기 쉬운 작품이란 평이죠. 단 작가는 원래 6회 연재를 원했지만 타이업 빵친상 오해로 결정된 탓인지 후반 전개가 좀 급합니다. 또한 일부 장면이 극장판과 달라서 말이 좀 나왔습니다만 이건 이 작품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과의 콜라보레이션이라 게임판 무비를 기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역습의 샤아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버전인 덕인지 이후 5번이나 신장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나나의 미겔의 시점에서 그려진 작품 비욘드 더 타임이 건담 에이스에 연재되었죠. 특징이라면 건담 에이스에서 연재된 여러 우주세계 외전적의 설정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겁니다. 제3자이자 누구보다 샤아를 잘 이해한 여성, 또 한 명의 뉴타입이었던 그녀의 시선으로 샤아를 보기에 샤아의 속마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요. 자, 지금까지 아니 현재까지 나온 역습의 샤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습의 샤아를 다 이해할 수 없죠. 다른 버전들도 다 읽어봐야 하고 관련자들의 인터뷰도 다 훑어봐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본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해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격이 제법 높은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벽만 넘으면 왜 역습의 샤아가 마스터피스로 평가받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 다른 이야기는 훗날 다뤄볼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